오늘부터 라디오 아침 세상에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품과 그 속에 깃든 불교적 사고를 짚어보는 세계 문학과 불교입니다. 격주로 화요일마다 마련이 되는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올해 4월에 이렇게 대학명이 바뀌었습니다. 전 동국대 경주 캠퍼스였죠. 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교수불자의 회장이자 영문과 교수로 계시는 구본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가는 누굽니까? 네, 모더니즘 시대 영미권 최고의 시인이자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T.S. 엘리엇입니다. 네, T.S. 엘리엇 하면 황무지로 아주 유명한 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모더니즘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먼저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모더니즘은 1900년도에서 1950년대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해사조 운동입니다. 이 시기는 산업화, 도시화, 문명화의 시대로 인간과 사회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인간의 소외 현상, 더 나아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실존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모더니즘 시대의 문학의 주제는 인간 소외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인간의 내면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난해한 문학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서 모더니즘의 문학 작품, 특히 시의 경우 대체로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영국에서는 엘리엇과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작가가 있고 미국에서는 윌리엄 포크너와 어네스트 해밍웨이와 같은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엘리엇은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시인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엘리엇은 영국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네. 1888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1965년 영국에서 사망합니다. 이 시대에 미국의 많은 젊은 작가들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철학자, 문학자, 그리고 예술가 등과 사상의 교류를 하게 되는데 엘리엇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와 문화가 짧기 때문에 유럽의 오래된 사상과 문화를 미국 작가들은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합니다. 대표작으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로 유명한 황무지가 있으며 4개의 사중주란 작품으로 1948년 엘리엇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특히 4개의 사중주에 여러 번 반복되는 식구인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라는 표현은 엘리엇의 묘비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간의 주제가 세계문학과 불교인데요. 네. 이 T.S. 엘리엇과 불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엘리엇은 사실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버드 대학 영문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 철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죠. 엘리엇은 철학을 전공하면서도 인도 철학과 불교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히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정도로 초기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엘리엇이 박사과정에 수록한 과목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와 불교 관련 분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엇은 대표작인 황무지를 집필하면서 자신은 거의 불교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모더니즘 작가들 중에서 엘리엇이 가장 불교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무지를 집필하면서 자신은 거의 불교도가 됐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네. 자,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네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 T.S. 엘리엇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불교적인 관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엘리엇은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성에 관련된 우리 불교의 중도 사상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 사상을 자신의 문학 사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도란 모든 형식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라는 불교적 의미가 있는데요. 4개의 사중주에 이를 잘 설명하는 19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이르자면 그대는 무지의 길로 가야 한다. 그대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소유코자 한다면 그대는 무소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대가 아닌 것에 이르자면 그대가 있지 않은 길로 가야 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 그대가 소유하는 것은 그대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그대가 있는 곳은 그대가 있지 않는 곳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양극단의 세계가 아니고 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불교의 중도적 관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엇은 불교의 중도적 사상을 자신의 문학 사상을 통합하는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엘리엇은 오늘을 사는 현대 문명인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로 자신의 작품에서 중도적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학과 불교, 오늘 첫 시간에는 T.S. 엘리엇의 작품과 또 작품 속에 나타난 불교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구본철 교수였습니다.